오전 회진이 끝난 뒤 병실이 조용해질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밥 좀 드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은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꼭 한 번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식은 죽은 다시 데워오고 뜨거우면 자기 입술 가까이에 먼저 댄 뒤에 몇 번이고 호호 불어 식혀드렸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도 약 먹는 시간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기저귀 가는 일도 남에게 쉽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엄마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사랑하는 걸까? 할머니는 9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치매가 있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숨이 차서 자주 입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할머니는 더 예민해졌고 밥도 약도 자꾸 거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큰 소리를 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으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가장 오래 곁에 있는 사람도 늘 그 아들이었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어 입에 대주고 물이 살에 들릴까 조심하며 빨대로 먹이고 가래가 끓는 소리에 놀라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던 사람도 그 아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병실에서는 말보다 손이 더 많은 걸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손은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마디는 굵고 피부는 거칠었지만 어머니의 이불을 여미는 손끝만큼은 생각보다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저 사람 마음 안에 쉽게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중학교도 다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서울 공장에 가서 재봉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엄마와 자식들에게 손찌검을 하던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남겨진 게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떠난 뒤에도 아이들의 삶이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어디냐는 고함 속에서 더 맞고 더 참고 더 일찍 철이 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 엄마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혼도 하고 손주도 봤는데 어머니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진 뒤에야 다시 아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였는데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도 아니었고 사과를 건넬 수 있는 정신도 아니었고 아들의 얼굴을 또렷이 알아볼 수도 없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병실에서 들리던 그 큰 소리가 전과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아들을 빤히 보더니 낯선 사람 보듯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또 커졌습니다. 내가 맨날 오잖아요. 왜 또 몰라보세요? 겉으로만 들으면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말 속엔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냐고, 왜 이제야 왔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와서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냐고. 어쩌면 그 아들은 병실에서 어머니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평생 자기 안에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상처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싫기만 했다면 그렇게까지 화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아무 마음도 없었다면 매일 병실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큰 소리는 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끝내 버릴 수 없었던 마음, 한 번쯤은 안아보고 싶었던 마음, 그런데 너무 늦어버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 아들의 마음은 아마 그 사이 어디쯤에 있었을 겁니다. 낮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밤이 되면 가장 조용한 보호자가 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밤 근무 중에 아들이 보호자 침상에 누운 채 손을 위로 뻗어 침대 위에 누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던 사람이
잠든 순간에도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다 용서해서 곁을 지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떠나지 못해 곁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효도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끌어안고 서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 두고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 마음은 참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꼭 반대편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두 마음이 한 자리에 함께 남아 오래 버티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경실에서 들리는 큰 소리를 예전처럼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그 안에 오래된 그리움과 상처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에게 어머니는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면서도 한 번은 안아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